네,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이슈들을 법논리로 해석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축구 보셨어요? 굉장히 봤죠. 피로해 보이십니다. 네, 어제 좀 늦게 잤. 요새 매일 그래요? 매일 일단 아니 왜냐면 러시아 월드컵이 재밌는 게 네. 시차가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김태현 그러더라고요. 변호사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하니까. 2002년 이후에 최고의 시차라고. 왜냐면 그러네요. 퇴근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브라질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경기도 아침 막 새벽 막 3시, 5시 막 이러면은 못 보잖아요. 네. 근데 9시에 한 게임, 11시 또는 12시에 한 게임이니까 뭐 새벽 3시 거만 놓치면 예. 뭐 아, 하루에. 16강까지 갔어야 되는데. 아, 이게 원래 모든 게 그렇긴 그렇죠. 했어요. 원래 이제 좀 아쉽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예. 뭐 사람 본인들은 뭐 첫 게임 스웨덴전에 뭐 적극적으로 했으면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뭐 적극적으로 했다가 더 골 덜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축구라는 걸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멕시코전에 2개 중에 하나만 막았어. 슬라이딩 한 번만 하지. 태클 한 번만 하지. 왜 2번 해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를 잘했어요. 네, 잘했죠. 네, 독일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는 제가 기억에 귀국할 때 계란 나왔거든요. 네. 예. 계란 나왔어요, 진짜. 예, 공항에. 예, 근데 예. 이번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이번에는 어쨌든 마지막에. 이번에 지금 저기 뭐 어디 총 맞은 선수도 있지 않나요? 아, 정말요? 예. 전 처음 보는 얘기예요. 예, 예. 아닌가요? 예. 외국에서. 아, 외국에서요? 아, 외국에서? 아이고, 외국이죠. 아니요. 아직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귀국한 팀이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쨌든. 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SNS에서 한번 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번이 아닌가 보네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라는 그러네요, 선수가 그러네요. 그죠? 예. 에스코바르예요, 이름이. 이제 어디 루마니아랑 할 땐가 자책골 넣어가지고 16강 탈락했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콜롬비아가 왜 그랬냐면 펠레가 콜롬비아가 우승할 거라 그랬어요. 94년도에. 예. 그때 펠레 선수 선수. 구성이 좋았어요, 콜롬비아가. 네, 네. 근데 떨어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 돌아와서 이렇게 술 마시는데 술집에서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축구 도박에 걸려있어요. 아유, 그랬다는 거죠. 별걸 다 하지 사과해요, 않습니까? 예. 아무튼, 자. 저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요즘 법조의 이슈가 정말 넘쳐나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재판거래 의혹 수사부터 좀 보죠.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수사를 중앙지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하드디스크 통째로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디가우징 했다 못 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하드디스크가 수사의 핵심이죠. 솔직히 말해서 수사 핵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원하는 걸 다 보고 싶죠. 그래서 본 다음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이다 아니다는 말할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꼭 보고 싶은 자료 중에 하나겠죠. 그건 맞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그게 이제 재판거래 의혹을 풀 수 있는 네. 단초가 될 테니까. 예. 거기 아마 제가 모르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죠? 오더 받고 판결 받고는 이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 뭐 어차피 뭐 판결 모아가지고 다시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결국은 이제 오다를 받고 또는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결을 결과로 이건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드디에 남겨놓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대법관에게 뭐 이거 발꾸라고 했음 이렇게 써서 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거 하면 되게 구두로 하지 기록 안 남길 거라고 본인들도 이상한 거 잘못된 걸 알 테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남아있지 않을 텐데 수사란 게 꼭 이게 직접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취재하실 때 그런 일 없으셨어요? 기자분들 정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파쇄한 거 맞춰가지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꼭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디가우징을 해버렸다는 거죠. 디가우징을 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가 와도 전혀 복구를 못 합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뭐 이게 삭제와 복구는 예. 경찰과 도둑의 관계죠, 완전히. 그러니까 삭제 기술이 발달할수록 복구 기술도 발달하는 건데 지금 알려진 보로 보면 디가우징이 가장 뭐 완벽한 삭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복원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예. 저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검찰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 어떤 형태로인지 복원할 테니까 예. 원본 달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달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그 제가 기자분들 예를 드리는 것처럼 뭐 하나라도 혹시 나오면 그걸 단초로 해서 수사가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 디가우징한 시점이 묘해서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의혹이 한층 더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10월 말 그러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앞두고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에요. 예. 또 거기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저도 뭐 법원행정처랑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한 다음 전 대법원 퇴임한 다음이죠. 퇴임하면서 디가우징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한 달 뒤에 디가우징 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어쨌든 10월 말이면 2차 조사가 있을 것 같은 날이거든요. 네. 실제로 디가우징하고 4일 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2차 조사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딱 시점이 애매모호하죠. 근데 그 법원행정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쓰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갈 때 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확 싹 지워라.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이 새로운 원장이 이거 다시 할 것 같은 걸? 그러니까 알아서 싹 지운 뭐 이런 그랬을 거를 이제 가능성이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예. 근데 민변에서는 이 디가우징이 대법원 어느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 불법이다 또 이런 주장을 내놨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일단 제 대법원의 해명은 뭐였냐면 야 업무 처리 저침 내부 규정에 보면 이 판사 퇴임한 판사의 네. 컴퓨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어라고 이제 그 규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규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폐기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 폐기를 디가우징으로 한다, 포맷한다, 그렇죠. 종이를 잘게 자른다. 이렇게는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써 있진 않아요. 모든 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삭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대법원은 되는 거고 네. 민변은 거기에 디가우징이란 게 하긴 돼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대법원 말이 맞죠. 왜냐하면 디가우징을 해야 된다. 예. 뭐 포맷 이렇게는 안 써 있죠 규정에. 그러니까 이제 민변이 그 부분이 조금 논리가 빈약한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네. 그 규정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포맷이 복원이 안 될 정도로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냐.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법의 취지는. 그런 반론은 가능하죠. 규정의 취지죠 법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뭐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법원행정처 거도 지금 안 줬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료 아닐까요? 뭐 중요하죠. 근데 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궁금해서 그런 건데 진짜 법원행정 안 해봐가지고 저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월 말에 삭제했을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위에 인사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으로 법원행정을 구성했다고요. 네. 했을 거예요. 네. 물론 법원행정처란 건 재판하는 업무가 이제 관료들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청와대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법원행정처컴퓨터에서 안 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 그래서 감싸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아직까지 대법원행정처를 완벽하게 장악을 못한 거냐. 왜냐하면 일반 대법관들 중에서도 본인보다 기수가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대법원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또 계시니까 말이 대법원장이 완벽하게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을 장악을 못한 거냐. 아니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판사니까 조직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인데.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임명했던 2차 조사단에서는 문제 없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본인도 맨 처음엔 오케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감싸기를 하는 거냐. 전 모르겠어요.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네. 하여간 좀 이상해요. 왜냐면 저는 옳든 그르든 자료가 다 줄 줄 알아요. 왜냐면 대법원장이 협조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임의 제출이라는 건 약간 이 강제성이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증거를 할 때, 예. 체제할 때, 영장 방건 번거롭잖아요, 서로. 예, 그러니까 예. 일단 내놔 하고 그거- 이미 제출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다음부터 강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 체포도 똑같아요. 자, 예. 몇 월 며칠까지 검찰청 나와 조사 받으세요. 안 하고 도망 다녀요? 예. 그럼 체포영장 치거든요. 예.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뭐 강제 수사,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한 번 더 이미 제출 요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좀 우회 전략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도 부담스럽습니다. 법원을 그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그렇죠. 게 첫 번째 거면 영장 나올까? 어차피 일단 똑같은 판사인데. 판사가- 예. 모든 조직은 조직 이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조직은 그런 걱정들. 예. 왜냐하면 중앙지법에 영장 전담되면 기본적으로 부장이거든요.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부장판사들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좀 낫죠. 조금 달라요. 일선 그냥 단독 판사나 소임 판사들과 생각이고 어느 조직이나 그렇잖아요. 이제 간부급이 되면 그래서 영장 나올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법원에 영장 가지고 들어가는 거 부담스러운데 나 나중에 퇴임하면 변호사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제출하면 요구하는 거고 아마 그런 생각도 보여줄 거야. 국민들이 보기에 법원과 검찰이 막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건 좀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일단 국민들은 뭐든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게 국민들의 또 그렇죠. 여론이고.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만약 뭐가 나와서 처벌하면 뭐 그냥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그거 지가 오지만 안 했어 뭐가 나올 건데 그렇잖아요. 뒤끝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수사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아니면 아니고 왜냐면 아니면 아닌 걸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뒤가 오지면서 여기를 못 봤다. 그리고 수사 결과 나오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그거만 열어봤어도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좀 골치 아프게 그러네요. 됐어요. 딜레마네요.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그 법원 이거 만약에 발부를 하자니 법원에서 배신자가 될 것 같고 또 국민 여론은 발부하라는 네. 거고 기도하는 거죠. 오지 예. 마라 나한테. 3명 중에 1명이거든요. 이미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좀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드루킹 특검 얘기 잠깐만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이 관심의 초점은 과연 배후가 존재하느냐. 즉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특검이 투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재미있는 이제 게 하나 나와서 첫날 예. 어제 이제 서희범 특공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검찰에서 경찰 나온 거 잘 보니까 막 조합을 해보니까 의미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제가 했어요.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정말요? 네. 네. 나왔다고. 출연했어요. 제가 취재를 갔어요. 예, 예. 네, 그 질문하고 송인배 예. 그 비서관 인사 네. 그거에 영향 안 받겠느냐 이 질문 했는데 네. 그게 어제 핵심이었죠. 박수 한번. 네. 알겠어요. 의미 있는 특검이 저저거 나왔다. 그리고 이제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그게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 그 야당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에서 나온 게 예. 표적 수사가 거기서도 아니 그거 표적 수사는 처음에 이제 다른 모두 질문. 발언에서 나왔고 이제 나중에 질문 한 3가지 정도 받겠다 했을 때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야당이나 뭐 정치권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일단은 그럼 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 예, 예.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자료가 뭔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그래요? 보시면 이거예요.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백서. 그러니까 드루킹 그쪽에서 만든 일종의 백서 같은 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고 이제 매뉴얼 같은 거. 예. 예? 근데 그 백서가 김경수 의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관련자가 얘기했다. 라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와서 여기 이게 참 좀 그거예요. 보시면 댓글 조작 백서 분석. 김경수의 보고용 작성 의혹 문건 2가지 버전이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때 확보했다. 특검이 유의미한 자료 나왔다고 브리핑한 건 이건 아니겠네. 이게 혹시 아닐까라는 그런 류의 보도가 나와서 예. 일단 좀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경찰은 송인배 비서관은 아예 뭐 소환도 하지도 않았고 서면 조사도 안 했고 김경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소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특검으로 넘긴 건데 특검에서는 과연 수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하긴 해야죠. 이걸 만약에
김경수 의원하고 예. 송인배 비서관으로 소환을 안 하면 그 두 사람도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도 이거 뭐야? 당선되니까 대충 하는 거야? 예. 정무비서관 되니까 대충 하는 거야? 봐주 이렇게 되니까 그 두 사람 입장에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야 털고 가야 본인들도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미래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도 수사를 하는 게 좋죠. 근데 다만 소환조사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 좀 그런 건 워낙 이게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았습니까?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해야 되는데 다 삭제되고 복원되고 압수수색도 못하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 가면 뭐가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뭐 수사에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하나 들긴 하지만 예. 어쨌든 허위품 특검이 첫날 뭐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봐야죠. 뭐 그게 오늘 동아일보 측에서는 본인들 확보한 보도한 그 백서가 그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는 같습니다. 예. 자, 이것이 법.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꼭 보고 싶은 자료 중에 하나겠죠. 그건 맞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그게 이제 재판거래 의혹을 풀 수 있는 네. 단초가 될 테니까. 예. 거기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죠? 오더 받고 판결 받고는 이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 뭐 어차피 뭐 판결 모아가지고 다시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결국은 이제 오다를 받고 또는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결을 결과로 이건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드디에 남겨놓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대법관에게 뭐 이거 발표라고 했음 이렇게 써서 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거 하면 되게 구두로 하지 기록 안 남길 거라고 본인들도 이상한 거 잘못된 걸 알 테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남아있지 않을 텐데 수사란 게 꼭 이게 직접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취재하실 때 그런 일 없으셨어요? 기자분들 정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파쇄한 거 맞춰가지고.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꼭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디가우징을 해버렸다는 거죠. 디가우징을 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가 와도 전혀 복구를 못 합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뭐, 이게 삭제와 복구는 예. 경찰과 도둑의 관계죠, 완전히. 그러니까 삭제 기술이 발달할수록 복구 기술도 발달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알려진 법으로 보면 디가우징이 가장 처음 보는 얘기예요. 네. 아닌가요? 예. 외국에서. 아, 외국에서요? 아, 외국에서? 아이고, 외국이죠. 아니요, 아직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귀국한 팀이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SNS에서 한번 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번이 아닌가 보네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라는 그러네요, 선수가 그러네요. 그죠? 예. 에스코바르예요 이름이. 이제 어디 루마리아랑 할 땐가 자책골 넣어가지고 16강 탈락했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콜롬비아가 왜 그랬냐면 펠레가 콜롬비아가 우승할 거라 그랬어요. 94년도에. 예. 그때 펠레 선수 선수. 구성이 좋았어요. 콜롬비아가. 네. 근데 떨어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 돌아와서 이렇게 술 마시는데 술집에서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축구 도박에 걸려있으니 그랬다는 거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자, 저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요즘 법조의 이슈가 정말 넘쳐나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재판거래 의혹 수사부터 좀 보죠.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수사를 중앙지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하드디스크 통째로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디가우징 했다 못 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하드디스크가 수사의 핵심이죠. 뭐 솔직히 말하면 수사 핵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원하는 걸 다 보고 싶죠. 그래서 본 다음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이다 아니다는 말랑 뭐 완벽한 삭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복원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검찰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형태로인지 복원할 테니까 원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제가 기자분들 얘기 드리는 것처럼 뭐 하나라도 혹시 나오면 그걸 단초로 해서 수사가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 디가우징한 시점이 묘해서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의혹이 한층 더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10월 말 그러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앞두고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에요. 예. 또 거기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저도 뭐 법원행정처랑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한 다음 전 대법원 퇴임한 다음이죠. 그리고 퇴임하면서 디가우징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한 달 뒤에 디가우징 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어쨌든 10월 말이면 2차 조사가 있을 것 같은 날이거든요. 네. 실제로 디가우징하고 4일 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2차 조사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딱 시점이 애매모호하죠. 근데 그 법원행정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쓰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갈 때 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확 싹 지워라. 그러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이슈들을 법논리로 해석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축구 보셨어요? 굉장히 봤죠. 피로해 보이십니다. 네, 어제 좀 늦게 요새 매일 그래요? 매일 일단 왜냐면 러시아 월드컵이 재밌는 게 네. 시차가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김태현 그러더라고요. 변호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하니까. 2002년 이후에 최고의 시차라고. 왜냐면 그러네요. 퇴근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브라질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경기도 아침 막 새벽 막 3시, 5시 막 이러면은 못 보잖아요. 네. 근데 9시에 한 게임, 11시 또는 12시에 한 게임이니까 뭐 새벽 3시 거만 놓치면 뭐 예. 하루에. 16강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모든 게 그렇죠. 했어요. 원래 이제 좀 아쉽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예. 뭐 사람 본인들은 뭐 첫 게임 스웨덴전에 뭐 적극적으로 했으면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뭐 적극적으로 했다가 더 골 덜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축구라는 거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멕시코전에 2개 중에 하나만 막았어. 슬라이딩 한 번만 하지. 태클 한 번만 하지. 왜 2번 해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 잘했어요. 네, 잘했죠. 예, 독일을 네. 이겼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는 제가 기억에 귀국할 때 계란 나왔거든요. 네. 예. 계란 나왔어요, 진짜. 예, 공항에. 예, 근데 예. 이번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이번에는 어쨌든 마지막에. 요번에 지금 뭐 어디 있어요. 총 맞은 선수도 있지 않나요? 아, 정말요? 예. 이 새로운 원장이 이거 다시 할 것 같은걸? 그러니까 알아서 싹 지운 뭐 이런 그래서 거를 이제 가능성이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있었군요. 예. 예. 근데 민변에서는 이 디가우징이 대법원 어느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 불법이다 또 이런 주장을 내놨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일단 제 대법원의 해명은 뭐였냐면 야 업무 처리 저침 내부 규정에 보면 이 퇴임한 판사의 네. 컴퓨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어라고 이제 그 규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규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폐기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 폐기를 디가우징으로 한다, 포맷한다, 그렇죠. 종이를 잘게 자른다. 이렇게는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써 있진 않아요. 모든 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삭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대법원은 되는 거고 네. 민변은 거기에 디가우징이란 게 하긴 돼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대법원 말이 맞죠. 왜냐하면 디가우징을 해야 된다. 예. 뭐 포맷 이렇게는 안 써 있죠 규정에. 그러니까 이제 민변이 그 부분이 조금 논리가 빈약한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네. 그 규정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포맷이 복원이 안 될 정도로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냐.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법의 취지는. 그런 반론은 가능하죠. 그 규정의 취지죠 법까지는 예, 아니고. 예. 예.